우리 건축법의 핵심 이론을 정리하시면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기출문제는 24회부터 34회까지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핵심 이론 정리하고 이 정도 그 기출문제만 풀어보시면 충분히 우리 시험에 대비할 수 있으실 겁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용어 정리도 우리 앞에 핵심 이론에서는 세 파트로 나눴는데 이 문제는 30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두 파트로 나눠서 용어 정리 1, 용어 정리 2로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실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물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좀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관련 지문들을 잘 보시다 보면 실제 시험에서도 익숙한 지문들이 많이 나오실 겁니다. 자, 1번 문제가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론 정리하실 때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의수, 16층 이상 모든 건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자, 일단은 보시면 그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종교시설로 자, 바닥면적 합계가 4,000제곱미터. 자, 우리가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교라든가 아니면 16층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다중이용 건축물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두 번째. 자, 문화 및 집회시설도 문종판에는 들어가는데 이 바닥면적 합계가 4,000제곱미터이고 층이 10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다중이용 건축물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숙박시설, 문종판, 운의 숙할 때 숙박시설이 대표적으로 관광 호텔 같은 것들인데 자, 바닥면적 합계는 4,000밖에 안 되지만 16층이라는 층에 있기 때문에 여기 5,000제곱미터보다는 미만이지만 16층 이상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우리 교육 연구시설로 5,000제곱미터인데 이게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짜리는 문종판, 운의숙이죠. 그래서 운수, 여객용 같은 거, 그다음에 운수, 그다음에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같은 거, 숙박시설, 관광호텔 같은 것들인데 여기 지금 교육연구시설은 5,000제곱미터짜리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중이용 건축물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층이 16층 이상이 돼야 되는데 15층밖에 안 되니까 다중이용 건축물 될 수가 없죠.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온의숙에 여기 들어가지 않고 16층 이상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 자, 이게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 2층짜리 동물원. 자, 우리 동식물원은 5,000제곱미터 이상 되더라도 제외를 시켰으니까 이것도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고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 우리 앞에 이론 정리 다시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자, 다중이용 건축물 문제가 나오면 이건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자,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음 건물들 6종류 문, 종, 판, 운의숙이죠. 운의숙 이렇게 문화 및 집회, 공연장, 극장 같은 것인데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 의료시설 중에서 뭐 종합병원 같은 거,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용,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의숙이라고 외우시고 16층 이상 모든 건물도 다중이용 건축물이 됩니다. 요거 두 종류가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준 다중이용 건축물도 우리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자, 층은 없고 그러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준 다중이용 건축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아까 우리 문, 종, 판, 운, 의, 숙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 분홍색으로 써있는 6개를 추가하면 됩니다. 준 다중이용 건축물은 12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문, 종, 판, 운, 의, 숙 한 다음에 노유자들이 자, 교육받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 휴게시설 가서 위락시설 가서 관광 휴게하고 놀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장례시설로 모시는 것 이렇게 해서 노유자들이 자, 교육받고 운동하고 위락시설 가서 관광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이 장례시설로 모셨다 이렇게 한번 보시 바랍니다. 12종류 자, 준 다중이용 건축물의 업무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실내건축 자, 우리 건축 법령상 실내 건축의 재료나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 실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축물 내부를 칸막이로 공사하는 것, 그다음 추가적으로 네 가지가 더 있었죠. 그래서 우리 실내 건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칸막이로 구획을 하거나 다음의 재료나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건물 실내 벽이나 천장, 바닥 반자틀, 건물 실내 난간 창호, 건물 실내 전기, 가스 같은 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들, 자, 이런 네 가지하고 칸막이 공사를 구획하는 것은 모두 다 실내 건축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자, 건물 실내에다가 배수,
환기, 난간, 창호, 전기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실내 건축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실내 건축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다 이거를 자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실내 건축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건물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을 하거나 다음의 재료나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건물 실내가 보면 자 벽, 천장, 바닥, 반자틀 이렇게 우리 반자틀이라는 게 이제 천정에 그 실내 천장을 기본적으로 반자라고 하고 이 반자를 이제 지지하는 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건물 실내에는 난간, 창호, 출입문이 있죠. 건물 실내 이렇게 방해 출입문, 그다음에 창호, 난간 같은 것들도 실내 건축이 될 수가 있고, 자 전기가스, 급수배수, 환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실내 건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자, 건축법상 건축물에 적용을 받는 것은 자, 약간 개정이 됐죠. 개정된 거는 이게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5월 17일부터 바꿔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법상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자, 대지에 자, 정착된 컨테이너 주택. 자, 우리 공장용 대지 안에 이동 이용이한 컨테이너 간이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컨테이너 주택이면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겠네요. 자, 철도나 자, 우리 철도 선로부지 안에 운전보안시설, 자, 철도 선로부지 안에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급탄, 급유, 플랫폼 이런 것들은 철도 부지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철도법 적용을 받으니까 자, 2번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상 임시지정 문화유산. 자, 임시지정 문화유산이 이게 임시지정 문화재입니다. 이름이 바뀐 겁니다. 5월 17일부터. 그래서 이제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 문화유산, 문화재 같은 것들도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도 고속국도법이라는 고속도로 관련 법에 따라서 규제하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자, 이 하천이라는 게 주로 이제 사대강 공사에다가 우리 보를 설치하고 보에 수문을 조작하는 이 수문 조작실이 하천부지 옆에 있는데 하천부지 안에 있는 수문 조작실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창고 철문화 이렇게 외워가지고 1번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이죠.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론 간단하게 보시죠. 자, 다음어는 하나에 해당되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된다. 자, 토지 위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자, 이에 딸려있는 대문이나 담장도 건축물이죠. 자,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사무소나 공연장이나 점포, 창고나 차고도 건축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1번이죠. 자,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이고 지붕하고 벽만 있어도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 지붕, 기둥, 벽 세 가지가 모두 있으면 건축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도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하나 고가에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 이런 것들도 건축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지붕하고 기둥 같은 게 있더라도 이 5가지 건물은 건축법 적용에서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노란색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 거가 원칙이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인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도 자,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로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5가지 건물은 제외가 되는 거죠. 자, 철도나 궤도, 선로부지 안에 시설물들, 운전보안시설, 열차 신호기, 보행시설, 급탄, 급유, 플랫폼은 이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철도법 적용을 받습니다. 자,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아까 문화자원,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따로 관리를 받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간이창고, 공장용 대지 안에 있는 거, 하천의 수문 조작실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단 한 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암기하실 때는 창고, 철문화죠. 창, 컨테이너 간이창고,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자, 문, 지정문화유산 할 때요, 문, 하천의 수문 조작실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단 한 개도 적용하지 않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자, 주요구조부는 6부분이 있었죠. 수직으로 세워지는 내력벽하고 기둥, 수평으로 들어가는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자, 답이 4번이겠네요. 5개 계단, 차양, 작은보, 사이기둥은 주요구조부가 아닙니다. 자, 이런 문제가 한 문제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주요구조부 건물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6부분. 자, 수직으로 세워지는 2부분이 있고 수평으로 누워서 들어가는 4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요구조부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자, 건축물의 용도는 30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라 은근히 이거 좀 까다롭지만 심한 문제까지는 될 수가 없고 이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건축물의 용도라고 분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무도학원 같은 경우는 이게 나이트클럽이랑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무도학원, 춤 배우는 학원은 교육설이 아니라 이거는 위락설이 맞습니다. 자, 주유소, 위험물, 저장, 처리설 맞죠? 그래서 건축법상 19번 용도인 여기 보시면 뭐 액화 소격가스 충전소, LPG 충전소라든가 주유소 같은 경우는 19번 용도인 위험물, 저장, 처리설이 맞습니다. 자, 야외극장,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것들은 문화 및 집회가 아니라 이거는 관광 휴게소입니다. 이거는 27번 용도인 관광 휴게이기 때문에 3번에 틀렸습니다. 자, 마을회관 이거 일종 근린생활설에 들어갑니다. 마을회관, 마을 공동 구판장, 공중 화장실 이런 것들은 주거생활 할 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종 근생으로 봅니다. 자, 마을회관, 뭐 공동 화장실, 마을 공동 구판장 같은 거, 또는 뭐 변전소 이런 것들도 일종 근린생활설. 자, 안마술소, 노래연습장 같은 것들은 2종 근린생활설이 되겠죠. 자, 쭉 보시면 맞는데 여기 야외극장 같은 경우나 야외음악당, 자, 휴게소 이런 것들은 문화 및 집회설이 아니라 27번 용도인 관광 휴게설입니다. 그래서 그 관광 휴게설에 들어간 것들을 기본적으로 몇 개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답이 3번. 자, 6번 문제. 일종 근린생활설에 해당되는 썰은, 자, 우리 일종 근린생활설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바닥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라는 면적이 주어졌고, 자, 우리 테니스장, 뭐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이 500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설. 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생이고, 30 이상 500 미만이면 2종 근생이기 때문에 이거 2종 근생으로 봐야 됩니다. 자,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도 400짜리는 500 미만이니까 2종 근생. 일반 음식점은 면적하고 상관없이 2종 근생이 되는 거고, 자,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매점이 주거생활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1종 근생이니까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일종 근생 암기 한번 해보시죠. 자,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서비스 업종인데, 이 파란색을 먼저 이렇게 외우세요. 자, 파란색은 사이즈가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으로 써 있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 식품, 의료, 약품, 여기 약품이라는 게 약국 같은 겁니다. 식품 같은 거 파는 어떤 뭐 슈퍼마켓 같은 것들, 식품, 의료, 약품, 완구 같은 걸 판매하는 소매점이 1천 미만, 자, 술을 안 파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같은 경우는 300 미만이면 일종 근생, 소매점 1천 미만, 휴게음식점 300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탁구장이나 체육도장, 애들이 이제 탁구 배우나 애들이 뭐 탁구장이라든가 체육도장 같은 거 태권도장을 말하는 건데 500 미만이면 일종 근생이 되는 겁니다. 자, 지역자치센터나 파출소 같이 공공 업무 같은 경우도 1천 미만. 이거 보시면 자, 우리 공공 업무라는 게 우리 집 주변에 자, 지역자치센터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종 근생으로 1000 미만. 체육도장, 애들이 태권도 배우는 체육도장도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애들 체육도장, 태권도장에 가서 그 엄마가 이제 퇴근할 때까지 또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애들을 약간 돌봐주는 보육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 근생으로 분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구장 같은 것들. 자, 부동산 중개사무소라든가 금융업소가 30 미만이면 일종 근생. 자, 전기차 충전시설이 1천 미만. 자, 동물병원이나 동물미용실도 작년부터 이 300 미만짜리가 일종 근생으로 들어왔죠. 요즘에 이제 많은 반려견들, 또 애완견들 많이 키우다 보다 보니까 이게 일종 근생으로 들어온 겁니다. 300 미만까지. 자, 물론 300 이상으로 올라가면 2종 근생이 되는 거죠. 소매점 1천 미만, 휴게음식점 300 미만, 체육도장 500 미만, 자, 공공업무 1천 미만, 부동산 중개 30 미만, 전기차 충전소 1000 미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 관리업 이런 것들도 300 미만짜리는 일종 근생입니다. 그 밖에 우리 개인정비를 하는 이용원, 미용원, 목욕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사하는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은 면적 없이 일종 근생입니다. 자,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아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변전소라든가 도시 배관시설, 정수장 같은 것들도 일종 근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면적이 없는 것도 있고 면적이 있는 것도 있네요. 자, 참고로 이종근생은 되게 어렵죠. 일종근생을 먼저 확실하게 좀 외워주시고, 자, 이종근생은 요 세 개부터 먼저 꼭 하세요. 자, 극장, 영화관 같은 공연장, 종교 집회장,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PC방, 요 세 개를 먼저 외우시는 겁니다. 요거는 500 미만이면 이종근생이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 공연장 500 미만, 종교 500 미만,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500 미만.
아까 휴게음식점이 300 이상짜리가 2종 근생이죠. 아까 300 미만짜리 휴게음식점이 1종이기 때문에 300 이상의 휴게음식점, 술을 안 파는 분식점 같은 휴게음식점이 300 이상이면 2종 근생이 되는 겁니다. 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이 300 이상이면 2종 근생이 되는 거죠. 두 가지는 아까 1종 근생이 있는 거랑 사이즈를 이제 더 크게 잡아서 2종 근생으로 분류합니다. 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헬스장 같은 거, 볼링, 당구, 골프 연습장 500 미만이면 2종 근생입니다. 자, 부동산 중개사무소라든가 금융업소가 500 미만이면 2종 근생. 아까 30 이상 500 미만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자, 다중생활설 500 미만, 이게 고시원입니다. 자, 고시원 업종이 다중생활설인데 500 미만이면 2종 근생이고, 단란주점 150 미만, 그 밖에 면적이 없는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독서실, 기원, 일반 음식점은 면적 없이 다 2종 근생으로 분류하는데, 자, 일단 1종 근생을 좀 확실하게 하시고, 1종 근생이 아니면 대부분 다 2종 근생으로 문제를 섞어서 내기 때문에 1종 근생부터 먼저 좀 확실하게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7번 문제. 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자, 용도 변경 우리 앞에서 이제 30가지 용도가 있었고, 그걸로 이제 9가지 시설군으로 나눠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 밑으로 내려가는 변경이면 신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할 때는 신청이 되는 건데, 자,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업무 시설을, 자, 판매로 바꾸는 거는 우리가 시설군 같은 표를 좀 이따 볼 건데 위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이 허가 대상입니다. 자, 숙박서를 1종 근생으로 바꾸는 것. 자, 숙박서를 1종 근생으로 바꾸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자, 장례시설을 종교로 바꾸는 것도 신고 대상이죠. 자, 우리 장례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로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시설군이 산업시설군이고, 이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네 번째 시설군인 문화 및 집회이기 때문에 2번 시설군에서 4번 시설군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수련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위군으로 내려가는 거고, 자, 공장 같은 거는 산업시설군이고, 이 관광 휴게시설군 같은 경우는 네 번째 서열이기 때문에 관광 휴게시설은 네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기 때문에 이것도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1번만 허가고, 자, 밑으로 다 2, 3, 4, 5번은 밑으로 하향으로 이동하는 신고 대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30가지 건물의 용도를 이렇게 자동차시설군, 산업시설군, 전기시설군, 문화시설군, 이렇게 집회시설군인데 그냥 간단하게 문화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근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으로 나눠서 개수를 이렇게 한 개만 포함하고 있고 7개 포함되어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 2개 포함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신고, 위로 올라가는 건 허가 대상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 문제에서 업무시설을 판매로 바꾸는 것, 업무가 판매로 바뀌면 업무라는 게 어디 있나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업무시설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여기 8번 항목에 있었는데 이게 업무 같은 경우를 판매로 바꾸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허가 대상이고 나머지는 다 신고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암기하실 때 자, 자동차 시설군에서는 말 그대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산업시설군은 우리 어떻게 암기했나요? 공장 창고에서 위험물을 자원 순환시설, 고물상 같은 경우로 운수하다가 사고 나서 장례 치르고 묘지 가서 묻혔다 이런 식으로. 자, 공장 창고에서 위험물을 자원 순환으로 운수하다가 장례 치르고 묘지 가서 묻혔다 이렇게. 자, 전기통신에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시설, 통신 그러면 방송통신 두 가지 용도가 들어가 있고, 자, 문화 및 집회는 문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 이름 문종관씨가 위에 있죠. 위. 누구 위에 있습니까? 영업을 잘하는 판은숙 씨 위에 이렇게. 자, 판은숙 씨는 영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지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 다중생활설 고시원에 살고 있네요. 자, 판은숙 씨는 2종 근생 다중생활설에 살고 있고 그 위층에 문종관 씨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시험장 가서 용도 변경 문제를 풀 때 여기 앞에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이렇게 순서를 쓰시고 그 밖에라고 순서를 잡으신 다음에 자동시설군에 하나, 산업시설군에 7개, 전기통시설군에 2개, 문화시설군에 문종관이라고 쓰시고 위에 있죠. 판은숙 씨 위에 있습니다. 여기. 자, 교육복지시설군에서 의료 교육을 위해서 노유자들을 수련시설로 보내서 야영을 시킨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의료 교육을 위해서 노유자들을 수련시설로 보내서 야영을 시킨다.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익숙해집니다. 1종 근생, 2종 근생 두 가지가 있죠. 2종 근생 중에서 이 다중생활설은 여기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제외하시고, 자, 주거 및 업무. 주거 생활을 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고, 자, 주거 생활하다가 우리 업무 보러 회사로 가죠.
자, 회사 갔는데 영장이 나왔어요. 자, 군대 들어가면 국방 군사시설 들어가는 거고, 잘못해서 또 구속영장 나오면 교정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단독 공동회에서 업무 보다가 교정이나 군사시설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자, 동식물 관련시설. 자, 연습을 자꾸 해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이런 유사한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1분 안에 탁 쓰셔야 돼요. 자산 전문, 연교군주 이렇게 순서를 잡고 자동차 설구에서는 하나, 산업설군에 7개, 전기통신에는 2개, 문화 및 집회 같은 경우는 문종관 씨가 위에 있고, 자, 영업설군에서는 판원숙 씨가 있네요. 그죠? 판원숙 씨가 다중생활을 살고 있고, 그 위에 문종관 씨가 있습니다. 의료 교육을 위해서 노유자들을 수련으로 보내서 애용시킨다. 자, 단독 공동주택에서 업무 보다가 교정이나 군사시설로 들어간다. 자, 동식물 관련 시설이 그 밖에 있는 것들, 축사 같은 것들. 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신축입니다. 자, 우리 건축이라는 용어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포함하기 때문에 신축은 건축에 포함되는 거죠. 자, 니은번. 자, 기존에 5층짜리 건물이 있는 대지에다가 건물 층수를 7층으로 늘렸네요. 5층짜리 건물을 2개 층을 더 올려서 7층으로 올리면 면적이나 높이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증축으로 봐야 됩니다. 증축이니까 이것도 건축에 들어갑니다. 자,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멸실이 되고 나서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이거는 개축으로 봐야 되겠죠. 개축. 이건 재축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건축물을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지으면 이거는 개축이고, 태풍 같은 경우로 멸실되고 나서 또 연면적이라든가 높이 층수가 종전과 같은 규모를 지켰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재축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5m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이전 공사. 자, 리을은 이전, 자, 디귿번은 이거는 재축, 니은번은 증축, 기역번은 신축이기 때문에 모두 다 건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이렇게 한번 건축이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 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해두시고. 자, 9번. 자, 건축법은 그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배제되는 거 앞에서 문제 풀었었죠. 여기도 용어 바뀐 거는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까 우리 창고 철문하고 또 건축법이 완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화. 이 완화되는 것도 건축물도 따로 봐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개를 섞었기 때문에 약간 혼합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심화 문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 문화유산에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고, 자, 임시적 문화유산도 일종의 문화재, 둘 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자, 문제는 약간 혼합 문제지만 답은 쉽게 1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철도나 궤도, 선로부지 아래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이런 것들, 급탄, 급유, 네, 보행시설 같은 경우는 이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어서 철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에 아무 조항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국토계획법상 일정한 지역에서는 이 법의 일부 규정 6가지를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일정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지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아니고,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이 아닌 면지역입니다. 면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행정구역상 면에서는 6가지 관련 법조항을 배제합니다. 이따 보실 겁니다. 자, 이거는 자, 건축법에서 6가지 규정만 배제하는 겁니다. 이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지정문화유산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모두를 배제하는 건물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근데 지금 일정한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면지역, 비도시역의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6가지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건축주, 설계자 같은 건축 관계자. 우리 건축 관계자는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인데 이런 건축 관계자가 이 법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거, 그런 경우는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 건축법에 완화 요청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완화 요청 및 결정, 완화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 완화 요청이 들어갔을 때 자, 이렇게 결정 절차, 완화 결정하는 절차는 이 조례로 정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완화되는 건물들이 뭔지는 뒤에 따로 볼 겁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1번으로 봐야 되겠죠. 요거 지정 문화유산이든 임시적 문화유산이든 둘 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자, 정답은 아까 1번으로 확인하셨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우리 건축법 적용이 모두 배제되는 것, 건축법 적용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까 창고, 철문하였었죠. 창, 컨테이너 관리창고인데 공장용 대지 안에 있는 거. 자,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물들, 그 다음에 지정 문화유산, 임시정 문화유산하고 하천 부지 안에 수문조작실, 요 5가지 형태는 지붕하고 기둥 같은 게 있더라도 건축법의 어느 한 조항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 모두를 배제하는 규정입니다. 자, 건축법의 완화 대상. 완화 대상은 좀 이따 보시고 이걸 먼저 볼까요? 자, 건축법은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이 있다. 자, 어떤 데입니까? 도시지역, 아니면 비도시역이라도 지구단위계구역, 아니면 1번, 2번이 아니더라도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 같은데, 뭐 섬인 경우에는 인구 500명 이상인데, 자, 그러면 도시지역이든지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 구역이든지 둘 다가 아니더라도 행정구역상 동이나 읍에서 건축물을 건축 같은 거 할 때는 건축법 1조부터 113조 끝에 조항까지 모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적 적용지역이 아닌 일부 적용지역이 있었죠. 자, 일부 적용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고 행정구역상 면입니다. 면.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역이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아니면서 동시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이 아닌 면 단위로 가면, 즉 비도시지역의 면에서는 6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대, 도, 건, 방, 분 이렇게. 자, 여기 방화지구하고 분할 제한. 자,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원칙. 자, 건축선을 후퇴하는 건축선의 지정. 자,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주요 구조물을 내화 구조로 써야 되는 것. 자, 대지는 일정한 면적보다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자, 6가지 규정이 면지역 같은 시골에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는 빼고 건축법상 나머지 규정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면지역 같은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6개를 빼는 겁니다. 앞에서 이 창고 철문화, 요 창고 철문화는 요 5가지 건물은 이 건축물 5가지는 지붕하고 기둥 같은 게 있더라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 아무것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 금방 봤던 우리 비도시 지역의 면지역, 비도시 지역의 면에서는 6가지 규정만 배제하고 나머지는 적용을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6가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건축법상 완화 요청하는 건물. 자, 완화 요청하는 건물은 이게 12가지가 있는데 다 볼 필요 없고, 자, 이번에는 배제가 아니라 건축법 적용을 완화 요청을 할 수 있다. 건축 관계자가. 자, 다음으로는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이런 거,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물, 이런 것들은 토지에 짓는 게 아니라 수면 위에 건물 짓기 때문에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 요청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냐면, 이 31층 이상 건물을 21층 이상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31층 이상 건물은 완화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일 때는 제외하고, 자,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일 때는 31층 이상 되더라도 완화 요청을 못합니다.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이 아니고 주상복합 같은 거, 주상복합이면 상가가 1, 2층, 나머지는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완화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31층 이상 건물이라는 조건을 맞춰서. 자, 그 다음에 사용 승인, 건물이 완공돼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지나서 리모델링하는 건물도 완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하는 건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지역에서 재해방이 필요한 건물들, 방화지구가 아니라 방제지구에서 재해방이 필요할 때, 자,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자, 아파트는 제외하고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는 완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장애인들이라든가 임산부, 노인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한 건물들, 뭐 여기 공공주택이라든가 뭐 법정된 공동주택으로 주민 공동시설 같은 걸 지었을 때는 이런 거 설치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으니까 어떤 혜택 차원에서 완화 요청을 하는 경우도 가능한데, 근데 시험에 나올 만한 건 9번, 10번하고 여기 3번, 6번 같은 걸 가지고 대표적으로 문제 지문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완화 요청하는 건물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입니다. 아까 창고 철문화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배제하는 건물이다. 그 다음에 31층 이상 건물, 뭐 15년 이상이 지나서 리모델링하는 건물은 건축법의 완화를 일부 규정을 몇 가지로 선택을 법에 정해진 대로 몇 가지 규정을 선택해서 완화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 이런 것 중에 걸리면 건축법 모두를 적용하는 거고,
이런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 면에서는 6가지 규정만 배제하고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 면 지역에서는 자, 일부만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 3가지 케이스를 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부 배제하는 건물들 창고철무나 6가지만 배제하는 지역이 있다. 면지역 같은 시골에서는 31층 이상 건물은 건축법에 완호 요청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3개로 나눠서 되게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우리 건축법상 용어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 내력벽을 수선한다. 자, 우리 내력벽을 수선할 때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선이고 30 미만인 경우에는 대선에 포함되지 않죠. 자, 내력벽의 증설 해체는 무조건 대선이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면 대선인데 30 미만이기 때문에 대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1번 맞네요. 대선이 아닙니다. 자, 지하의 공작물, 지하에 설치하는 점포나 창고, 차고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2번 틀렸네요. 자, 구조 계산서라든가 시방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설계도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계도서라는 좀 특이한 용어도 문제를 냈네요. 자, 막다른 도로에서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자,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막다른 도로는 막혀있고 한쪽만 이렇게 골목길 같은 막다른 골목길 얘기하는 건데 이 막다른 도로의 구조가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2m 이상만 되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게다가 뒤에 가서 배우실 거니까 막다른 도로의 구조, 그래서 막다른 도로의 도로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길이하고 이 도로의 너비가 이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배우실 거고 자, 고층 건물도 맞죠?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건축법상 고층 건물이 됩니다. 정답은 2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자, 11번. 자, 요거는 이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 같은 것도 있었죠. 지붕이 없는 형태가 공작물입니다. 기념탑, 고가수조, 광고탑 이런 것들인데 자, 시장문구청장한테 신고하고 하는 공작물. 자, 우리 공작물 같은 경우도 2m가 넘는 옹벽이나 담장 같은 것들, 4m가 넘는 광고판, 장식탑, 기념탑 같은 거, 6m가 넘는 굴뚝,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같은 것들, 8m가 넘는 고가수조 이런 게 있으니까 자, 그거 우리 뒤에 가서 한번 보시면 2m가 넘는 옹벽 담장, 4m가 넘는 광고, 장기, 6m가 넘는 굴뚝, 골프 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굴뚝 먼저 하고 골통이죠. 8m가 넘는 고가수조, 5m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소에 비해서 이 파란색 부분들이 넘는 거고 대신 8m가 요거 이하짜리가 있죠. 8m 이하의 기계 주차장, 철골 조립 주차장 같은 경우로서 요거는 이하일 때 건축법에 신고 대상 공작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하 대표는 면적으로 해서 30제곱미터를 넘는 것. 자, 우리 공작물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기념탑 같은 경우는 4m가 넘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가수조는 8m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7m면 기준 미달입니다. 신고대상 공작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광고탑 같은 거나 광고판도 4m가 넘어야 되고 자, 담장은 2m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3m짜리 담장이 건축법상 신고대상 공작물이 되는 게 맞네요. 자, 지하 대표는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는데 2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기준 미달입니다. 신고하는 공작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건축법상 신고하는 공작물 이것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옹벽 담장, 광고, 장식탑, 기념탑. 자, 굴뚝 먼저 하고 골프 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8m 넘는 고가수조 물탱크, 5m가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소이기 때문에 2m 넘으면 사랑키보다 높은 담장. 자, 물건을 사라고 광고하면서 무엇을 광고하는 거냐? 장기를 광고한다. 자, 6m 넘는 굴뚝, 옆에는 골통들이 있다. 이렇게 6m 넘는 굴뚝이 있고 그 옆에는 골통이 있습니다. 자, 8m 넘는 고가수조, 5m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근데 8m가 넘는 것도 있지만 요 기계 주차장이라든가 철골 조립 주차장 같은 경우는 외벽이 없는 형태. 기계식으로 외벽이 없는 것,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형태가 8m 이하일 때만 건축법상 신고하는 공작물이고 8m가 넘어가면 이 기계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지하 대표는 면적으로 30을 넘는 것, 그 밖에 제조, 저장, 유의설은 면적 같은 거나 높이 없이 그냥 건축법상 신고하는 공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4번으로 봐야 되겠죠. 담장이 건축법상 신고하는 공작물 그 기준 높이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자, 12번 다중형 건축물 문제가 또 나왔네요. 우리 앞에서 문제 푼 겁니다. 자, 다중형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요거 우리 답을 12번 용도는 요거 1번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중에서 여객용, 운의숙,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같은 거, 그다음에 숙박시설 중에서 관광 숙박인데 관광 휴게는 아닙니다. 판매, 여기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용, 종교,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다 이게 다중형 건축물 되는데 1번은 다중형 건축물이 아니고 이거 대신 관광 숙박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13번. 자, 건축법상 철도 선러브 제한에 있는 것들은 철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철도 선러브 제한에 있는 플랫폼,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급탄, 급유 모두 다 건축법상 신고하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건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철도 선러브 제한에 있는 요 네 가지 모두 다 철도 선러브 제한에 있는 플랫폼, 선러브 제한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열차 신호기 같은 거, 자, 보행시설, 열차를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뭐 바깥으로 나가거나 옆으로 이동하는 것들, 급탄, 급유는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철도 선러브 제한에 있는 시설물들이 되는 겁니다. 자, 기역, 니은, 리을이 모두 다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14번 문제. 이거 또 나왔네요. 자, 건축물과 분리해서 공작물을 축조할 때 신구청장 이렇게 문제가 반복됩니다. 앞에 나왔던 거. 문제 약간 그 설명만 달리했지 똑같은 걸 물은 겁니다. 신고 대상 공작물이죠. 자, 신구청장 할 때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자, 아까 우리 통신용 철탑,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통신용 철탑은 6m 넘는 굴뚝, 골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용 철탑이니까 자, 굴뚝이라든가 골프 연습장 같은 운동용 철탑하고 이 통신용 철탑은 6m가 넘어가면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8m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거 맞습니다. 자, 옹벽은 2m가 넘는 옹벽 담장이니까 신고 대상 맞죠. 자, 굴뚝도 6m가 넘어가면 됩니다. 자, 지하 대표도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는 건데 이 장식탑은 4m가 넘어가야 되는데 3m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신고하는 공작물이 아니겠네요. 정답이 5번입니다. 자, 15번. 건축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용어로 옳은 것인데, 자,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이 된다. 자, 건축물 이전하는 거 건축에 해당되는 거 맞네요. 자, 두 번째, 고층 건물에 해당하려면 건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도 120m 이상. 자, 이건 고층 건물에 대한 정의인데 고층 건물은 층수 30층 이상이거나입니다. 또는으로 봐야 되겠죠. 높이가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고 그러면 30층과 120m가 모두 다 둘 다 맞아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고층 건물이 되기 때문에 2번은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자,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되고 나서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서 다시 짓는 것은 재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다음에 이 연면적의 합계나 건물의 높이, 동수라든가 층수, 높이 같은 것들이 종전 규모 이내로 지었을 때가 우리가 재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초과해서 늘려서 지은 경우는 이거는 이 재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축이라든가 증축으로 가야 됩니다. 늘렸다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경에 따라서는 신축이 될 수도 있고 경에 따라서는 증축이 되는 겁니다. 자, 늘렸기 때문에 자, 우리 3번은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그런 다음에 자, 종전 규모 이하로 져야 됩니다. 연면적의 합이라든가 동수, 층수, 높이가 자, 종전 규모 이하로 져야지만 이게 재축인데 늘려서 졌기 때문에 재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렸다는 말 때문에. 자,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해서 자, 다른 위치. 자, 우리가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인데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인데 자, 이 건축물의 내력벽 같은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5번.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한다. 자, 원래가 내력벽을 증설할 때는 대선인데 면적이 늘어났다는 요 말 때문에 이게 대선보다 더 큰 공사인 증축으로 가야 됩니다. 증축입니다. 요거. 늘렸다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증축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이제 1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네 번째. 건축물 이전할 때 이게 건축에 포함되는 용어로 봐야 되겠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포함하기 때문에 건축이. 자, 그렇게 정답을 1번으로 보시고 자, 일단 16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일단 용어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선행위로 볼 수, 이 앞에 있는 말은 쓸데없는 말이고 증축, 개축, 재축이 아닌 대선행위가 있는데 대선행위로 볼 수 없는 걸 찾는 겁니다. 자, 우리 내력벽 같은 경우는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을 안 따지고
자, 수선 변경할 때는 30 이상이 되면 대선이 되는 거 맞네요. 자, 건물의 전면부의 창문 틀이 아닙니다. 지붕 틀을 증설 해체할 때는 대선인데 창문 틀은 증설이 한 마디 나와도 대선될 수가 없습니다. 항목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자, 주계단을 해체하는 것은 대선으로 봐야 되는 거죠. 주계단,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그 다음에 면적 없이 수선하는 것도 대선으로 봐야 됩니다. 자, 건축물의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증설 해체하는 것도 면적 없이 대선이 되는 거고, 자,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두 개를 사서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하는 것도 대선이 맞죠. 정답은 우리가 2번의 대선이 아닙니다. 자, 우리 대선 같은 경우는 기둥이나 지붕틀이나 보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 안 따지고 수선 변경으로 작업할 때는 3개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기둥을 뭐 이렇게 3개 이상 수선 이러면 대선이 되는 건데 기둥을 2개만 수선하면 대선보다 작은 공사인 일반선이 되는 겁니다. 자,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을 여기 개수를 안 따지고 자, 내력벽이나 건물 외벽 마감 재료로 문제가 나오면 증설 해체할 때 숫자 안 따지고 자, 수선할 때는 여기 벽이기 때문에 벽일 때는 자, 개수로 안 따지고 면적으로 3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내력벽을 자, 증설할 때는 뭐 10제곱미터만 증설하더라도 대선으로 봐야 되겠죠. 면적을 안 따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증설 해체는 수선으로 문제가 뜨면 30 이상이 돼야지만 대선이 되는 겁니다. 자, 방화벽, 방화구획, 주계단, 피난계단은 증설 해체 수선 쪽에도 면적이 없고 자, 이 다세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하는 경우도 면적 안 따지고 개수 안 따지고 대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이라는 개념을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눠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십시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